요즘 시장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죠? S&P 500이 더 이상 기업 실적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트럼프의 관세 발언 한마디에 지수가 크게 출렁였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헤드라인 공포 장세의 현실입니다. 한때 미국은 돈이 넘쳐났습니다. 초과 저축이 2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 덕에 주식도 소비도 급반등했는데요. 지금은 그 여유 자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의 소비의 절반은 상위 10%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건 기업 실적과 시장의 탄력성도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당시 쌓였던 초과 저축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지금 소비의 50% 이상은 상위 10%가 담당하는 왜곡된 구조입니다. 미국 수출품은 대부분 고부가가치 제품들입니다. 일반 소비재, 저가 제조업 제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하지만 이 표를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수출품은 전자기기, 항공기, 의약품처럼 고도로 정제된 기술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플라스틱, 의류, 가구 같은 일반 제조업은 이미 외국으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다시 짓는 게 단순히 애국심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2023년 기준 무역 수지 적자가 약 7천억 달러입니다. 본질적으로 소비국이자 무역 적자국인데요. 미국의 경제의 뿌리를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생산국이 아니라 철저한 소비국입니다. 사고 또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일으켜도 소비 패턴이나 무역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본질적인 전환은 어렵습니다. 미국은 평균 근로시간은 짧지만 시간당 임금은 최고 수준입니다. 고비용 생산 인력들이 많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을 넘길까요? 바로 이 표 때문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일은 덜하고 임금은 훨씬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공장 하나 짓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 한 명이 일하면 멕시코에서는 7명이 일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니 리쇼어링이 슬로건은 될 수 있어도 실행은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2019년 무역 분쟁 격화 때 관세 발표 직후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의 심리적 민감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관세 뉴스 하나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한지 이 그래프가 말해줍니다. 실제로 2019년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하는 순간 미국 증시는 거의 실시간으로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논리가 아니라 심리에 먼저 반응합니다. 지금처럼 정책과 뉴스에 민감한 장세에서는 심리전이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급락한 구간에서 주식시장은 일시 반등 후에 다시 하락하는 패턴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가 오니까 반등할 거야 라고 기대하시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 금리가 급락한 시점을 보면 대부분 경기 침체가 시작됐던 구간과 겹칩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방어하려는 마지막 수단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차트는 금 차트입니다. 온즈당 3,000달러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투자 시장에서 안전자산 시장으로 얼마나 많은 돈들이 이동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 금리 하락과 경기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되면 신흥국 통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는데요. 달러가 강세일수록 신흥국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국 통화는 약해지고 외화 부채는 늘고 물가는 오르고 그러면 투자 자금은 다시 미국으로 쏠립니다. 결국 세계 시장 전체가 얼어붙게 되죠. 이게 달러의 힘이자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2008년과 2020년, 2022년 하락 이후에 모두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 반등했습니다. 시장 회복 주기는 반복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끝엔 항상 같은 결론이 있었습니다. 시장은 결국엔 올라왔다는 것. 2008년과 2020년 팬데믹 그리고 최근에 2022년까지 하락 이후엔 늘 강한 회복이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공포를 피하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용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시고 경기 침체나 이런 이슈도 많겠지만 여러분들도 공포를 피하시는 게 아니라 과한 하락 이후에는 큰 반등이 왔다는 것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7층 브리핑룸이었습니다.